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14일에 경남지사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최종 승자로 홍준표 현 지사의 이름이 불려졌죠. 예. 자, 대회장을 찾았던 친박계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경선 결과 발표 직전만 하더라도 박완수 전 창원시장, 이 경쟁자 아닙니까? 예. 홍준표 지사의 박완수 전 시장이 어렵게 정말 간신히 이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완수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지사에게 뒤지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조직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선거인단, 즉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박완수 전 시장을 앞서서 51.7% 대 48.3%로 이겼습니다. 당 관계자는 경남지사 후보 경선 결과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당심으로, 그러니까 박심으로 밀어붙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오면 기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네. 먹히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일보 일면 기사가 단연 눈길을 끕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지사 측의 경선운동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일면 기사입니다. 선관위가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 이틀 전인 지난 12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홍준표 지사 측근의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발견하고 예. 선거인 명부 등 증거 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경남의 언펜션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주 선관위는 홍준표 지사 측 인사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뭐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예.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89조는요. 법률이 정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 공직 후보자를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9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홍 지사 측이 진주 외에 다른 경남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선관위는 또 홍준표 지사 측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 모르게 측근들이 과잉 충성심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홍준표 지사는 법률적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알고도 예. 최소한 묵인했다면 엄청난 정치적 논란과 법적 파장을 이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일보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가 친박 주류가 밀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새누리당 경선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현 지사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기에 홍준표 지사가 반발한다면 네.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전망하는 것은 예단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말이죠. 그런 전망이 예단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새누리당이 부정경선 후보에 대해서 첫 공천 철회를 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인 임동규 전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아웃소싱 요원을 동원해서 이 금품을 뿌렸다는 그런 의혹이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그제 나왔지요. 예. 새누리당은 임동규 강동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선거 초반에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올렸어요. 4시간의 논의 끝에 이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최용호 전 강동구 구청장을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김재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김재원 의원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친박 중진이죠. 저 김무성 의원에게 형님이라고 네. 했던 고개 숙이는 그분 맞습니까? 예. 하여간 그러니까 상당한 예를 이러한 표했던 기준들이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예.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 어쨌든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예. 상당히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홍준표 지사가 알고서 운용한 불법 사무실이었다는 점을 후보 등록 이전에 규명해낸다면은 예. 결국 이 홍준표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불법이면은 뭐 대상이 누구라도 응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 오늘 중에 아마도 홍준표 지사가 네.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저희 우리 국민 라디오가 뭐 새누리당 인사들도 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예, 저희가 부단히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에게도 접촉을 했었는데요. 나 안 나갈란다.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상황과 관련해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죠. 예. 네, 국정원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 이 간첩 증거 조작,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참담, 책임 통감 이런 표현 썼는데 예. 막상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그냥 남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 그렇게 정리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은 뭐 결국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문 사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된 것은 남재준 원장의 무능과 거짓이다. 그는 국정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기민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했으며 직원들을 올바르게 지휘하지도 못했다. 거기에다 그는 정직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증거 조작 사건이 터진 뒤 줄곧 진실을 감추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부터가 남재준 원장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관점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남재준 사퇴하라. 뭐 이런 주장은 같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자면 아울러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특검을 도입해서 재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과장 2명과 공모해서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으며 수사검사들의 공모나 이게 위조된 거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의심, 인식도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간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국가기관과 국민의 신뢰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중동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앙일보와 조선동아의 논조가 다릅니다. 중앙일보 사설 역시 상식선입니다. 남재준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예. 이런 내용이 주목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경질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에게 환골 탈퇴의 노력을 주문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을 맡기는 것은 아니란 상황인식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국정원 요원, 협조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남재준 원장은 개혁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그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설이요.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받는 권력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국정원을 놔둘 수는 없다라는 점. 이 점이 중앙일보 사설의 논지입니다. 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이 사주로 있는 네. 조선일보가 어떻게 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동아일보가 뒤따라서 사퇴를 요구했고요. 자, 근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유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그래서 더욱 주목됐는데요. 문제는 남재준 원장 유임 이후다. 이제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세계 정보 역사에 남을 망신에서 벗어나 대북 정보 방첩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경질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예. 이런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남재준 원장의 유임이 확정이 됐으니 이거는 결국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분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남재준 원장은 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험,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어쨌든 기회는 다시 주어졌다. 남재준 원장이 이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자신을 혁신하고 국정원을 진정한 국가 파수꾼으로 바꿔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 결국은 조선일보가 유임을 결정했고요. 예, 조선일보가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라. 이런 격려와 분부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요. 예. 남재준의 유임 가능성은 거의 100%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동아일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설에서 말 바꾸기가 그랬던지 배인준 주필의 기명 칼럼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칼럼 제목에서 동아일보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납니다. 칼럼 제목은 예. 국정원은 부활해야 한다. 부활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배인준 주필 칼럼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보도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 우리가 대북 정보를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독자적 정보 체계 강화 여부에 대한민국 안보에 사활이 걸려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무너지고 있다. 간첩 잡는 수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수사요원들은 차라리 간첩을 놓치는 것이 잡는 것보다 안전하다. 대북 정보, 첩보 활동과 공작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바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도발이라는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보 실패는 안보의 뚝을 허물고 말 것이다. 국정원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예. 칼럼이 매듭지어집니다. 부활할 땐 부활하더라도 원수 암덩어리인 부정과 거짓, 이 환부부터 도려내고 부활하는 것이 국정원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동아일보 정신 나간 칼럼이 오늘 실렸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네. 결국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판단하면 될 텐데. 자, 한국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주요 국가 현안에 제동이 걸릴 때마다 인사관리 원칙에서 벗어난 행태를 고수해왔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북한제 추정, 무인정찰기에 청와대 상공 침투 같은 이런 해당 부처 장관의 책임이 명확한 그런 난맥상이 반복되는데도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장관을 교체한 것은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부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때까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무사한 일, 보신주의가 관가에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경고가 두려워서 장기 관점에서 국익을 염두에 둔 정책을 세우려는 균형적 사고마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작업만 봐도 향후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부작용은 고려되지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더기로 규제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기사가 이어집니다. 정말 똑똑한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누수와 파행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 의원이 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국정원장,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국정원장도 파면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쉽게 못 자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하자면은 예. 뭐 큰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아니겠죠, 뭐. 근데 앞서 제가 정말 똑똑한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예. 근데 현 대통령이 똑똑합니까? 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12시 한번 모셔보시죠. 예. 그래서 한번 검증해 볼까요? 예.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 예. 이후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네. 이게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요. 또 네. 형법 적용했단 말이죠. 예. 이 국가보안법 적용 네.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민변에서 이 수사 관계자들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련 기사가 한국일보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관련자들에게 그 국가보안법 대신에 형법을 적용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법원 재판 과정에서 수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 한국일보 기사가 아니라 경향신문 기사군요.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관련자들을 보안법상 무고 날조가 아니라 모해 증거 위조 같은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해서 기소했다는 의혹이 짙더라도 법원이 나서서 취할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적용한 죄명이 실제 적용돼야 할 죄명과 다르면 재판부가 직접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명백히 잘못된 죄명을 적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이 해석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죄명 적용에 논란은 있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형법보다는 국가보안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박범계 의원이. 국가보안법의 아버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 내용만 우습게 됐습니다. 예. 개정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정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 이 사법제도 중에 재정 신청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고위 간부들과 간접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통해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재정 신청은 말이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다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건데요. 법원은 보험자의 직접적 피해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이 고소고발 당사자는 유우성 씨가 아니라 제3자인 천주교 인권위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거조작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민변이 경찰에 이 사람들을 고발한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판단이 섭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무인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예. 조선일보가 공세를 이어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TV조선과의 인터뷰도 거부하는 대표적인 안티조선 국회의원입니다. 안티조선을 표방하고 배지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정청래 의원이 거의 유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 소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게 무인기가 북한제냐? 그거 맞느냐라고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정 의원이 주장하고 트위터 등 SNS에서 떠도는 음모론을 북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2012년 천안함 폭침 때와 똑같다. 당시 SNS 등을 통해서 좌파 세력이 각종 음모론을 폈고 야당은 끝내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결국 북이 의도했던 남남 갈등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전히 2012년 천안함 사건이 북에 의한 폭침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무인기가 과연 북한제이냐와 관련해서 각종 그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다, 진실이다. 자, 그런데 왜 사실이고 진실인지 객관적인 증거,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말을 했으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과학을 물어보는데 종교로 답하는 이런 그야말로 이 난독증 환자들의 답변을 조선일보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요. 야당 대표 정청래 공개 경고. 이래야 음모론 발 못 붙여. 훈수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국민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야당을 바라보는. 그렇게 되면 재집권의 길도 열린다. 네. 예. 야당이 재집권하는 길을 조선일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청래 내쫓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건요. 조선일보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냐 하는 점입니다. 야당이 이런 조선일보의 주장을 경청한다는 것은 이게 참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예. 조선일보 관련해서 짚을 내용이 또 있다고요? 아마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선일보 본지 보도가 아니라 사보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지휘자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 아닙니까? 예.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낙마시킨 보도가 바로 조선일보의 최동욱 혼외자식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관계자가 이 수상 결정 책임자지요. 한국신문상, 이 한국신문상을 조선일보가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동욱 혼외자 특별 취재팀의 최재훈 조선일보 기자가 사보에다가 취재기를 올렸는데요. 특별 취재팀의 최동욱 사생활 보도에서 강효상 편집국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예. 강효상 편집국장은 취재 과정에서 결정적 위기 때마다 해법의 열쇠를 건네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면서 취재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취재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정보를 취재팀에게 건네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 중순경에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서 최동욱 총장과 최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임모 씨 모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고 이렇게 신경민 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곽상도 전 수석과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2013년 9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의 칼럼에는 우리는 고공전, 즉 높은 사람들끼리 정보 거래를 하지 않았다. 모든 취재 기자들이 보병전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자, 그런데 조선일보 사보를 보니까 이 보병들은요, 고공전 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취재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이거 특종한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알고 보니 처음에 제기됐던 그런 의혹들을 예. 조선일보 사보에서 인정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한국신문상은 조선일보 기자들이 아니라 청와대 곽상도 수석에게 안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넓게 간다면 예. 강효상 편집국장. 아, 그렇죠. 공동 수상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2조) 넘는 주식을 팔아야 하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지 말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결행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정 의원의 자신감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과 울산 현대중공업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직무상 괜찮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요. 그 위원회 심사를 받을 사람인데 하여간에 이번에 하는 거는 지방자치 선거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는 쟁점이 계속해서 중앙정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서울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모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장과의 업무 연관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걸로 판명되면 서울시장 당선 후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 처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회사일 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이나 로봇 산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상태입니다. 또 현대오일뱅크, 호텔현대, 하이투자증권 등 계열사만 26곳을 거느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최대 경쟁자인 김황식 전 총리가 이걸 놓칠 리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법률가인데 제가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법률가인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 취임하시고 현대중공업 주식을 일부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네. 처분을 했고 또 지금 현재도 서울시가 과거 5년 동안에 현대중공업과 사이에 한 150억 정도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에 또 현대중공업이 약 700억 정도를 사업 참여를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있는 많은 계열사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본다 한다면은 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처분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게 한 2조 상당이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정몽준 의원은 법대로 즉 심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원칙론만 밝히는 상태. 하여간에 저는 만약에 당선되면 그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황식 총리는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 과연 이것이 원만히 국내에서 처분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국내에서 처분되지 않으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의 위치 또 인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 것을 상정한다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이런 우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저 막연히 취임해서 시장이 돼서 그 문제가 제기돼서 처분을 해야 된다 한다면 그 법에 따르겠다.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아, 2조원 어치. 2조면 0이 몇 개인가요? 정몽준 의원님의 노는 물이 다르네요. 그러다 보니 서민 버스값을 과연 아실 수 있었겠나 싶네요.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요즘 카드로 타죠?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네, 1,000원입니다. 네? 1,000원.
그러니까 버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이 참.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배우려는 자세는 멋지세요.